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58페이지를 모두 피도록 합시다. 자, 158페이지에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은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 두 번째, 과학기술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비슷한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진수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네, 과학기술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면서 낙관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수진이는요? 어떤 부정적인, 비관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나요? 맞아요. 방사능 폐기물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최근에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컸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사능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데 과학기술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라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수진이는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과학기술을 이상사회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들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첫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할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거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친구들은 과학기술이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라고 하면 뭐 지구 밖으로 방사능 폐기물 같은 위험한 물질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이렇게 불편한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닌 이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 직접 불편한 신체를 보완하거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처럼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과학기술이 미래로 나아갈 때, 발걸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긍정적인 영향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너무 과학기술을 책임을 가지지 않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걸 무시할 수 없나요? 평가나 성찰을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활동하기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데니스 홍은요, 로봇 박사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용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국제재난구조용 로봇 대회에 참가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가지의 과제를 완수하는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방사능이 심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없는 곳에서 기계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과학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야 된다라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1번을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연에 참석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로봇을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한번 이유와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 예시에는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로봇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유에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멈춰놓고 한번 적어봅시다. 시작! 자, 다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그 다음 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60페이지. 이번에는 낙관적인 시각이 아닌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과학기술이 행복을 보장하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또한 이 과학기술이 개발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과학기술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면 살충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농업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서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네,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아주 펼쳐졌죠. 자, 옆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용 살충제로 널리 쓰였는데 생태계와 인간에게도 해를 끼친다라는 것 결과가 나와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살충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낙관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처럼 과학기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부작용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문제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첫 번째는 환경이 오염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 로봇이 나중에 정말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관련된 영화들이 많죠. 이처럼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과학기술에 가져오는 성과와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161페이지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요, 과학기술을 완전히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을은요, 어떤 입장일까요? 과학기술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1번에 여러분은 갑과 을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를 한번 적어봅시다. 우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 근거를 모두 적어봅시다. 반박. 자연으로 완전히 되돌아야 된다라는 반박 근거. 그리고 과학기술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 근거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은 갑에 동의를 하는지 혹은 을에 동의를 하는지 한번 이번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적었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적은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근거에 들어서 적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